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남편은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아내가 편안하게 고개를 넘어올 수 있을까? 남편은 여러 고민 끝에 아내의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줘서 높은 언덕도 쉽게 잘 달릴 수 있는 모터 자전거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후 이 자전거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고 자전거를 개발한 남자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를 덜어주고 싶어 만들게 된 결심이 한 사람의 미래까지 바꾼 그런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사랑의 힘, 사랑의 결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이 정도로 사랑하면은 그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고 사랑이 깃들 텐데 네.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아내가 호롱불을 들고 밤새도록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포드 차가 나와서 춤 텅텅텅텅 그러고 달릴 때 두 내외가 달려가면서 엄청 행복했다고 하는 네. 자서전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라. 그 내가 목회할 때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사랑이 쉬우냐, 존경이 쉬우냐.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 존경이 훨씬 쉽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 네. 뭐 헬라어 자체도 사랑하면 단어가 한 38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다. 가장 훌륭하고 변함없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하죠. 네. 옛날에 친했던 친구도 원수가 되고 사랑했던 아내도 이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이 결핍될 것 같으면은 가정은 파괴되는 거죠. 실제로 이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지나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가정 문제는 해결되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문승현 전 통일부 차관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또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차관 문승현이고요. 36년간 이렇게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1년 전에 통일부 차관으로 일단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전 차관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공직 생활할 때 항상 좀 가졌던 생각이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영구히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직을 이렇게 임했었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전 통일부 차관이라는 그 전자가 쓰인 걸 보니 또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차관님은 저 외교관으로 잔뼈가 굵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태국 대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란서 대사 엄청 화려하게 보이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태국에서 통일부 차관으로 보임을 받을 당시에도 이게 전혀 저 뜻하고는 좀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저한테 서울에서 기회가 주어지면은 외교부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겠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임이라는 단어를 항상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막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간 소임이라는 부분 아닐까 이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저건 사실 조금 연고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외교관 생활하는 동안에는 주로 미국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는 것도 지금 올림픽도 개최가 되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화려한 나라고 이래서 주변에서는 야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저는 제가 이렇게 익숙했던 분야가 아니고 제가 또 이렇게 딱히 원했던 분야도 아닌데
이렇게 파리로 하나님이 가게 원해 주셨다고 보시면 저는 되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 만약 불란서로 부임하셔서 예. 제일 먼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 어느 부분일까요? 저는 우선 제가 이제 프랑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선 조금 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조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저희 이제 외교 안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교민들 잘 보살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민들 분들 좀 많이 만나고 이래서 제가 앞으로 프랑스에 이제 통상 저희가 임기가 3년 정도가 되는데요. 3년 동안 이제 어디에다 조금 중점을 두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부임하고 나서 한 한두 달 정도는 그럼 지금 불란서하고 우리 한국하고 교역에 대한 뭐 우리가 흑자, 적자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대충 대략 이렇게 균형 정도 교육은 이루고 있는 나라고요.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KTX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불란서로부터 이제 기술 도입한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문화적으로도 이제 프랑스가 뭐 음식이라든지 문화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또 저희 K-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제 프랑스에 또 주고 있는 영향도 있고 이래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그 유엔의 그 P5 중에 한 국가입니다. 이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프랑스하고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지금 그 EU가 27개국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유일하게 북한하고 국교를 수교 안 한 나라가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하여튼 조금 북한 문제를 포함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하고 나토, 저희하고 유럽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급속도로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좀 도착하는 대로 좀 살펴서 조금 이제 우선순위들을 정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우리 일반 국민이 아는 거는 불란서에서 우리가 고속 KTX 맞습니다. 예. 차를 갖고 왔고 예. 그와 반면에 우리가 불란서에게 수출하는 게 이때면 제일 큰 수출 품목이 뭐예요? 수출 품목이 주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우리 특히 요새 반도체 이런 분야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프랑스 관련해서는 제가 또 과거에 체코 대사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체코에서 뭐 10여 년 만에 또 이렇게 원전 수주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경쟁했던 나라가 또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하고 상당 부분 또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같이 갈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 양자 관계의 증진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을 고려를 할 때 저희하고 프랑스를 통한 유럽하고의 관계를 또 어떻게 가져나갈지 이런 문제도 대사로서 저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사들께서는 이제 어제 자녀들을 이번에 같이 갑니까? 그냥 놔두고 갑니까? 자녀들은 다 성장을 했습니다. 예, 큰애가 이제 34살이고요. 둘째가 한 30 정도가 돼서 이제 뭐 각자 인생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번에 두네 분만 가시겠네요. 집사람하고 둘만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임지 또 프랑스로 가셔서 또 예. 열심히 또 섬기시게 될 텐데 또 사모님과 앞서서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외교관 생활 36년 동안 해오면서 이동도 많으셨을 테고 예. 사모님의 내조 또 네. 가족들의 섬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 며칠 전에 요 국동방송국에서 우리 그 목사님 이런 동영상 한 5분짜리 동영상을 보내준 걸 봤었습니다. 그 성경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 그다음 네. 찬송 부르시는 거, 그다음 목사님 쭉 살아오신 인생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5분짜리 그 비디오 클립이었는데요. 목사님 계속 여러 차례 하셨던 말씀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진 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요새 그 제가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 외교부나 통일부는 아니고요. 저도 뭐 이렇게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난 당신한테 빚진 자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여기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네. 부부지간의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또 중요한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사랑이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약간 빚진 자로서의 자세로 뭐 하느님, 예수님 또 주변에 이렇게 빚진 자세의 자세로 살 수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화해, 화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그 목사님 동영상 같이 보내면서 난 당신한테 이렇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번 아니, 사모님 감동. 예, 보냈더니만은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하는. 네. 예, 그래서 이참 빚진 자로서 산다 그러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하구나. 저는 뭐 사실 이제 기독교를 믿은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원래 이제 불교 집안이고요. 제가 네. 96년도에 첫 해외 포스팅을 이제 워싱턴 D.C.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애를 봐주시던 그 보모 할머니 인도로 교회라 그런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예, 처음 가고 난 뒤로 이제 주로 외국에 나갈 때도 국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니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하여튼 성경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게 제일 많이 와닿는 게 이제 교만하지 마라는 이런 말씀 아닌가 싶은데 그게 목사님 그 비디오 5분짜리 클립에 나와 있던 그 빚진 자라는 네. 이런 말씀이 이제 교만하지 마라는 말씀하고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아닌가 빚진 싶습니다. 사람이 많죠. 가난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올 적에는 여러 사람이 관계가 돼 있는데 일일이 저기 하는 것보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예. 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구나. 그러니까 쉬지 않고 때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모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집사람 저 대학교 동창입니다. 예, 같은 그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거기도 교회 안 나가셨고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가톨릭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이제 그 성당에 다녔었는데요. 이제 저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해외 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네. 뭐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제가 아침에 매일 하는 일과가 있습니다. 일과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익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골방에 혼자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뭐 보여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골방에 가서 일단 좀 기도 또 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무실 출근을 합니다.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출근하는 이 일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저한테 이제 굉장히 습관으로 조금 내재화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일어나자마자 예, 성경부터 봐야 되겠다. 예, 쭉 나가다가 어떤 때는 또 시편으로 가고 잠언으로 가고 그러나 지금 이제 창세기 끝 마쳤고 예, 지난번에 신약 성경 다 마쳤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모르고 사나. 참 해방을 애굽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을까.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면서도 하나님 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게 최선의 선물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살았구나. 그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비슷하고 오늘날 그런 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제 해외 공관장은 주일날 교회 나가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뭐 제한된 나라에서 한인 교회가 몇 개가 없으니까 예. 어떤 대도시 같으면 또 너무 많지만은 예. 워싱턴 같은 데도 교회 많고 뭐 굉장히 LA 많죠. 같은 데도 예. 많은데 아마 불란서에도 한국 교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대표적인 교회가 장로교 하나, 침례교 하나 예.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뭐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회 있으실 텐데 예. 가서 이제 대사로서 한 바퀴 돌긴 도르셔야 될 예.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말씀으로 양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에 나가시고 특별한 행사 때 각 교회를 다니시면 의교관으로서 뭐 최선을 다하시는 건데 예, 그렇게 사모님 하겠습니다. 자랑 좀 해보세요. 저 집사람요. 예, 뭐가 좋아서 장가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 약간 조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할아버지가 그 세브란스를 나오신 그 내과 의사셨습니다. 대구에 계신데 거기 그 장인어른 주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예, 장인어른이 이제 그 대법원 판사도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이제 그 소수 의견을 내고 법복을 벗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어떤 집안의 인연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학교 가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 동료로 이렇게 알게 됐다가 이렇게 뭐 또 좀 더 알게 되고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뭐 집사람이 좋은 건 말이 없습니다. 예, 말이 없고 뭐 제가 한 10마디 하면은 뭐 한마디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 뭐 바가지 긁는 일은 없겠네요. 그건 없습니다. 아. 예. 말이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이 말이 많지가 않은 사람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까 이제 목사님 그 표현을 빌려서 제가 이제 죄 지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목사님 그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뭐 전 저대로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하여튼 그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일 집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죄 지은 사람이다 하는 좀 고백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차관님께서 또 공직 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그때마다 또 위기의 순간에 또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기도 응답이나 은혜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한테 조금 힘들었던 기간이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청와대 당시 이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체코 대사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은 그 외교관 생활이 3년 해외, 3년 국내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국내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해외에 한 7년 정도 있다가 이제 국내로 이제 최근에 통일부 차관으로 이제 오게 된 건데요. 그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이제 왜냐니까 저는 이제 외교부 내에서는 나름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계통으로 이렇게 뭐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그런 기회들이 막 좀 단절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이제 광약하는 단어였습니다. 예, 광약하는 단어를 이제 많이 좀 떠올리면서 그때 이제 뭐 한 번은 국문으로 성경을 읽고 또 저희가 외교관이 이제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또 영어로 성경을 읽고 또 한 번은 국문으로 읽고 그러면서 이제 전 저대로 이렇게 이렇게 노트를 쭉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록하는 제 습관이라 그러면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기도 뭐 10년 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그 해제라 그럽니까? 또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요새도 조금 뭐 이렇게 공직 생활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시기도 있고 도전의 순간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고 이런데 제일 결국은 좋은 게 저는 이렇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저는 거기에 조금 답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 이제 약간 이제 기독교하고는 이렇게 가깝지 않은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면 누가 촥 머릿속에 뭐가 번쩍하고 막 뒤에 섬광이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막 계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새 조금 느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이게 조금 응답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저 문제를 고민하고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가게 된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약간 이제 소명이라 하는 단어가 또 떠올리고 결국은 이제 방콕에서 저를 쭉 부른 것도 소명이고 근데 저하고 전혀 익숙치 않은 통일부라는 또 환경에 집어넣은 것도 소명이고 지금 역시 또 저를 만약에 이제 미국 어디 총영사나 미국에 보냈으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전혀 또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또 뭐 불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또 파리로 보내는 것 역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당시 여기에 하느님이 다 조금 개입하셔서 제 길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낄 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부임을 근데 준비하고 어렵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근심을 내게 맡겨라. 예.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로 위로를 받는데 뭐 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게 옳은가 이게 네. 그런가. 네. 차관님 앞서서 또 기도 평소에 많이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평소에 또 찬송가도 즐겨 부르시는지요? 어떤 찬송 좋아하는지도 문득 궁금한데요. 찬송은 뭐 요새 유튜버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예, 유튜버 이렇게 그 좋은 찬양들이 많아서요. 네. 좀 더 익숙한 찬양은 좀 자주 듣는 편이고
뭐 어떨 땐 저녁에 잘 때도 뭐 찬양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 좀 잠이 빨리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즐겨 듣는 편이긴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예. 극동방송 통해서도 찬양 많이 들으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또 프랑스 새로운 임지에서 맡은 소명 다 하시게 될 텐데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모든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교관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직업 같습니다. 우리의 또 정책도 설명도 하고 또 이제 뭐 또 공감도 얻고 또 지지도 획득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외교관의 그 직업인데요. 제가 이제 그 모세 그 뭐 출애굽기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당신이 이 일을 좀 담당을 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 저는 이게 말도 할 줄 모르고 이게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저는 좀 대충 빼주십시오. 차라리 우리 형님이 말 잘하니까 형님을 시키시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외교관 자격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하러 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 좀 입을 제 어떤 지혜나 제 의지가 아니라 좀 어떤 하느님의 큰 계획 아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그 프랑스 국민 또 프랑스 정부 인사들 또 거기 계신 우리 교민들 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혜가 저한테 많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제 스스로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좀 큰 공동체를 위해서 저한테 맡겨진 소임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도를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